자, 여기서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네. 좀 그렇네. 안 나와도 되는데, 사실은. 소리만 나와도 되는데, 좀 그러네요. 안경 끼도 좀 그렇더라. 이 뭐죠? 이 다초점인데도 사실 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안경이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초점 해도 밑에는 돋보기로 보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멀리대로 다 잘 보여야 되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책이나 뭐 좀 보려고 하면 진짜 불편해요. 가까이 안 그렇더라고. 맞출 때는 깔끔하게 좋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또 좀 있으니까 탁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 눈 말고 지금 말고. 하여튼 뭐 날씨도 이래 우중충한데 비도 오고 이런데 또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나오신 만큼 뭔가 이래 남아 있는 내용을 뭐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다 하시는 분들 다 하시고 그죠? 그 또 지금 시간도 기초과정의 시간이니까 기초과정의 시간을 이제 좀 더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내용 또 몇 분을 위해서 또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첫째 시간은 무조건 매 학기마다 그죠? 3개월 끝나고 나면 또 학기도 다음 어제더라 6월 달부터죠. 6월 달부터는 5월 달부터입니까? 3, 4, 5 그렇죠. 6월 달부터는 다음 학기는 여름 학기는 또 2시간 중에 1시간은 기초과정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럼 그때는 또 질문거리도 생기겠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죠? 또 두 번째 들으면 그때 또 이제 질문거리도 생기실 거고 그래서 계속 그거는 돌아가고 그다음에 중고급은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또 쭉 나가줘야 되고 그렇지만은 또 기초 하시다가 중급 또 올라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중급에서 핵심적인 거 가장 알아야 될 내용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제 중급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그런 내용 그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죠? 프린트물도 들었고 그 육신과 십성 이래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중간에 이제 이 진도를 나가는 과정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지금 그 뭐 용신 최고급까지 해놨습니다. 고급이 지나면 그다음에 그 명리적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지금 부록으로 실어놓은 게 있는데 아마 한번 보신 분들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우리가 명리를 배우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참조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어 놓은 거지. 그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뭐 우리 이제 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리하는 이 시간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그죠? 가장 학문적인 거, 그죠? 그런 내용만 전달합니다. 그런 내용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좀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또 공부해서 또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전달해드리지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어떤 학문들 우리가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점점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다 세 번째죠. 이번 학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맞죠? 예. 자리가 없으세요? 뒤에 저쪽에 앉으셔도 되잖아. 예, 예.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잠시만요. 이따가 하세요. 그 기초 과정은 흐름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 말씀 안 드렸는지 안 드렸구나. 이 이제 변화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죠? 변화하는 거를 자꾸 그 역학적, 명리학적 뭐 전문 용어를 갖다 썼다라고 할까?
기호를 갖다 붙여놓고 계속 이제 나가는 게 파생돼서 나가는 거죠. 어떤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자 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한다. 자연이 변하는 것들로 자꾸 이제 했잖아요. 그 다시 그걸로 말하면 자연이 어떤 변화하는 것들을 명리학적 기호로 갖다 붙여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이제 나가는 게 어느 일정 끝이 있어요.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에서 끝이 있는데 그거까지만 알면 기초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완전히 이제 그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한 건데, 근데 총체적으로 이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뭐하면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이게 우리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지금 우리가 처음 하니까 자 음양해야 되고 그죠? 오행해야 되고 의랑 하는 거 좀 빼버릴게요. 오행해야 되고 상생상극하면 이게 기초 과정에 사실은 다예요. 근데 음양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죠? 제가 프린트물 지난 시간에 드린 것에 음양의 것에서 해석을 무엇이 음양이다라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음양이구나.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오행은요. 오행도 그 오행하면서도 그 프린트물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또 사실은 또 다 몰라요. 그 다음에 상생상극은 제가 말씀드렸죠. 음양의 기운들이 또 오행의 기운들이 그죠? 이것들이 서로 영향 관계를 주는 거. 그죠? 그러므로 뭔가 변화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양은 뭐다? 하늘과 땅 서로 기운이 그죠? 이 관계를 주면서 변화하는 거. 우리 사람은 음양이 뭐고 남과 여가 결혼해서 또 뭔가 낳았잖아. 아이를 낳고 변화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생상극이라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주기도 하면서 또 내가 그걸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그거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 명리적으로는 상생상극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 살아나가면서도 사람 살아나가는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내게 빌붙어 가지고 돈도 떼어달라고 하는 놈 있고 잘해주는 거 잘하면 돈도 떼가고 또 어느 놈은 내가 좀 한락하기는 오면 발목 잡고 세상 사례가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이 명리적으로 표현하자니 상생상극이라 하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걸 배워서 자연이 변화하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워서 써먹기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써먹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명리학적 기초과정 체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첫 번째 드린 것 중에 제일 위에는 복희, 그 다음에 문왕, 주공, 공자까지 쭉 내려갔어. 그죠? 그 밑에 음양오행은 길을 말한다. 이래 놔놓고 정신, 이래 놨죠. 해놓고 밑으로 목, 화, 토, 금, 수 해서 이거는 오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오행. 해서 목은 옆에 나무라 해놔놓고 옆에는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이래 놨습니다. 금은 쇠고 그죠? 쇠금자를 썼습니다. 수는 물이죠. 이 한자에 이제 그걸 이제 건을 이야기했죠. 원을. 그래서 목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목이라 하면 이제 오행적으로 목 그러면 나무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오행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음양이라 하면 양의 음은 밑에 있는 것이고 양은 위에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아래 위로 따지자면 앞뒤로 따지자면 그것도 음양을 또 구분할 줄 있어야 되고 그죠?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고 보이는 것은 양이고 안 보이는 것은 음을 끼고 높은 것은 하늘은 양이면 땅은 음이고 이걸 움직이는 건 양이면 가만히 있는 건 음이고 이걸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밑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 끝의 지점까지, 위에 있는 그 끝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운동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결국은 밑에 음이고 위에는 위에가 양이 아니라 밑과 위를 따지면 그러니까 음양이죠. 그죠? 밑에서 위로 가고자 하면 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양의 시작이에요. 그죠? 양으로 가고자 하면 여기는 양이 거기고 움직이기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움직임이 여기 탁 시작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목이라고 오행적으로, 오행의 기호를 목이라고 하나 갖다 붙였어요. 예.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최고치에 달할 때, 그죠? 막 무르익을 때, 그때를 거의 화라고 합니다. 이래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요런, 요 세 번째 보면은, 자, 여기 나무, 목 해갖고 새삭이라고 해놨어요. 새삭. 그죠? 새삭. 그래, 목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양의 운동성을 시작하는 에너지를 목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러면, 만약에 목의 에너지가 명에서 어느 명을 열어보니까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이라 하면, 목화 동료, 목은, 뭐, 나무? 뭐, 이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이런 거를,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린 거래요. 말씀드린 거라고. 지금 여기서 음양이 뭐고 또 다시 오행이 일어나가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까봐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라 하면 목의 에너지는 미리 이제 아는 거죠. 목이라 하면, 무조건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를 말하는구나. 처음 시작하는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시작해서 점점 더 왕성해지고, 그죠? 이럴 때. 그 하루로 치면은 목은 언제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인시, 묘시 나오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언제입니까? 하루를 치면 대낮에 활동하는 시간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나갑니까? 화 계속 나가진 않잖아요. 그럼 토의 기운에 의해서 변하죠. 토란 양과 음을 변화하게 한다, 중재하게 한다. 양의 운동성을 변화하게 한다, 거꾸로. 이게 토의 개입이다, 이 말이죠. 그럼 토는 요 위에 있죠, 꼭대기에. 그럼 토의 에너지는 음양으로 변화하게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음과 양, 또 양과 음으로 변화하게 하는 에너지다. 그럼 토의 개입에 의해서, 토의 개입이 없으면 계속 화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 토의 개입이 있어야 되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하강하는 거죠. 하강. 그래서 양은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양의 운동성을 계속 뻗어져 나가는 거고, 시작해서 나아가는 거고,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음의 운동성은 다시 수축하는 거죠. 그 하기 시작한 것을, 음의 운동성이 시작한 것을 금의 오행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금이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수는, 수축하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음의 상태까지 간 것은, 완전한 음의 상태로 간 것은 수다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음적인 것은 수고, 가장 양적인 것은 화예요, 화. 그 음양이라 하면 수화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목금은 과정이에요, 과정. 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목이고,
그죠? 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금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는 이 어떤 움직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저성 세계, 그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화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보이는 곳, 밝은 곳, 이 문명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는 뒷면, 보이지 않는 곳, 조용한 곳, 어두운 곳, 차가운 곳, 귀신들이 사는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 또 그러면 하나의 생명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수는 어떻습니까? 씨앗이에요, 씨앗.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은 거죠. 수에서 수가 있어서 목이 나온 거죠. 씨앗에서 싹이 핀 거예요, 목은. 요게 씨앗이라면 싹이 싹 핀 거죠. 씨앗인 상태에서는 수인 상태이고, 새싹이 올라오는 상태는 이제 이 목이, 양의 운동성이 시작된 목이에요. 여기에서 가지가 부러지면서 요거는 이 간목과 양의 목과 음의 목으로 되지만 여기서 점점 더 확산하고 번져나가죠. 점점 더 번져나가서 꽃을 피우고 한 단계가 화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러면 화의 상태로 계속 자라겠죠. 화의 에너지는 계속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두리 타간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의 개입이다 이 말입니다. 토. 그 토는 물론 목도 양과 음이 있고 목 중에서도 목이 시작한 단계라 했지만은 시작했지만은 그것도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이 있고 목 중에서도 또 그 다음에 시작한 단계지만은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을 양의 목이라 하고 좀 더 자란 놈을 음의 목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단계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거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게 덜 어렵다라는 판단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 토의 개입도 토도 똑같이 양과 음이다. 이 오행에 양과 음이 다 있어요. 양과 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양은 나가고자 하는 이 기운의 끝점 그만 자라. 그죠? 요 끝점을 양에 두고 그 다음에 들어가 다시 본래대로 수축해 시작한 게 바로 음의 토란 말입니다. 개입이. 그래서 토는 같이 있는 거죠. 같이. 목은 어떻습니까? 같이 안 있죠. 금방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양의 목이고 좀 더 간 것이 과정에 좀 더 자란 것이 음의 목이고 화도 꽃망울이가 맺는 것과 확 핀 것과 이 차이예요. 그것도 화가 음과 양이거든. 그 토는 똑같잖아요.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음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분별하자면. 자, 우리가 이걸 던지면은 운동성에 의해서 이 던지면은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끝점에서는 그만 자라고 그만 나가고 끝점에서 다시 떨어지겠죠. 이 끝점이 정점인 상태, 그죠? 잠시 멈춰졌습니다. 올라가는 기운을 스톱한 것과 동시에 내려가야 되는 시작점, 그죠? 이게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수렴한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나무 가을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무에 있는 저 꼭대기의 나무에 있는 이파리들이 떨어지죠. 수분이 다시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물기들이 물은 생명의 자양수거든요. 자양분이거든요. 물은 여기에 물은 수는 이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이파리들이 나무들이 점점 물기가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하강하는 기운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꽃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떨어지고 열매가 그죠? 이 열매는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은 그 인생에 뭔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인생의 이 생명체의 결과체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수렴함과 그죠? 수렴하기 시작함과 또 이 열매, 이
이 생명의 어떤 그 근거를 남겨놓는 것을 이 오행상 여기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금 표현을 그죠? 그래서 금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수렴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확대해서 또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금의 시기가 가을이죠. 이래 보면 이제 그죠? 목의 시기는 봄이잖아요. 화의 시기는 꽃이 피는 여름일 것이고 그죠? 금의 시기는 이제 가을일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수의 시기는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수의 시기로 겨울일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수의 에너지는 할 일 다 하고 난 조용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명리적으로는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음양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음양은 음은 요 빼기 요 기호를 이야기한 거고, 양은 우리 전자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하지 않습니까? 요 양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는 음양오행이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쓸 때는 양을 항상 먼저 씁니다. 왜 양을 먼저 쓸까요? 왜? 양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기 때문에 양을 먼저 쓴 거예요. 음에서 양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양을 씁니다. 그럼 결국은 양과 음은 그죠? 우리 음양오행이라 하지만 실적으로 이래 쓴단 말입니다. 그럼 양은 운동성이니까 그죠? 양의 아까 음양의 운동 변화에서 그죠? 음양의 운동 변화에서 5가지로 나누죠. 5가지로. 그래 결국은 양에서는 이렇게 자 음양에서 요거는 음과 양의 운동성에서 변화한 게 오행 또 그다음에 오행과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이라 하면 우리 계절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상이라고. 그럼 오행은 아까 말씀드린 목과 화가 있었고 요거 양에서는 그죠? 양에서는 목과 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음에서는 뭐였습니까? 금과 수가 있었죠. 금수. 그런데 가운데 뭐 하나 있어요. 개입한 게 변화하게 한 것. 안 보이시죠 그게? 이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토라는 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오행은 목, 화, 토, 금수 요 5가지를 오행이라 한다. 그 5가지 전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음양이 각각 붙으니까 10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사상은 오행과 사상 쪽으로 부른다. 여기서 오행이라 하면 거의 그 정신, 기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신, 기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프린트물 그거 보셔도 됩니다. 기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현실적인 것을 말한다. 오행은 그래서 요거는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그죠? 오행은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기를 말한다. 정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 느낌은 있다. 사상은 우리가 현실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한 거. 그리고 봄.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4개를 사상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상도 요 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봄은 목에 해당되고 오행적으로. 그죠? 여름은 화에 해당되고 오행적으로. 그냥 사상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만 기호를 안 붙이고 명략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름은 화라 하고 그죠? 명리적으로는. 가을은 금이라 하고 겨울은 수라고 오행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토는 사상이런데 토는 변화하는 거죠, 음양을. 그래 여기서도 변화하게끔 하는 게 있죠. 봄에도 꽃 피는 춘삼월에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환절기가 있고, 그죠?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위한 환절기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토라한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 나겠죠. 자, 여기서 또 음양 오행은, 그 다음에 오행은 천의 하늘의 기운이라 했고, 사상은 땅의 기운, 천지간의 땅의 기운을 뜻한다. 현실적인 걸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생각과 현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래 되면 여기서 또 어떻게 변하는 거죠? 오행에서의 변함은, 오행이라 하면 벌써 여기는 이 5개 중에, 자, 여기서 이제 10개의 이제 이 하늘의 기운의 10개의 천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제 기호를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거죠. 아까 목이란 기운은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시작한 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늘의 10개의 천간 중에는 갑목이라는 것이 있고, 갑과 목에는, 목의 음양은 갑과 을, 화에는 병정, 토에는 무기, 금에는 경신, 수에는 임계.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제가 이 오행의 여기 제일 뒤편에 보면 요 그림이 있습니다. 오행의 뒤편에 보면 그림 요래 있습니다. 요렇게 요것을 갑을 병천간의 10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게 갑과 을은 목에 해당되죠. 목에 해당되고 앞에 있는 글자는 양이고 뒤에 있는 글자는 음이다. 항상 양은, 그렇다면 목의 양은 갑과 을이죠. 목의 양은 갑목이고 갑을 말하고 을은 음을 말한다. 목의 음을 말한다. 항상 양이 앞에 나와요. 양은 시작하기 때문에. 양으로, 그럼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라 했는데, 그 중에 목은 갑과 양의 극과 목 중에서도 양과 음으로 표현하는데, 요 갑을 시작해서 음으로 목은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는, 천간의 것은 병정화. 그죠? 병은 요것도 양, 정화는 그죠? 그 다음에 토는 무기토, 무토가 양토고 기토는 음의 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경신금인데 경은 양에 속하고 신금은 음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양은 임수가 양수고 개수가 음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10개의 천간 기운 중에 양과 음의 차이는, 양과 음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이래, 그 기운을 봤을 때, 양은 절대적으로 크다. 음에 비해서 기운도 강하다, 크다, 이래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명을 열었을 때 이 갑과 을이 많네. 그럼 다 목기예요. 목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거죠. 목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거고, 병정화는 화의 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무기는 토의 기운을 뜻하고, 경신은 금의 기운을 뜻하고, 그죠? 임계는 수다. 그래서 오행에 음양이 각각 붙어서 요거 10개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10개의 십천간이라 이야기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상은 뭡니까? 사상은 12개는 나오죠. 자, 봄은, 여기서 봄은, 인, 묘, 진, 인묘진.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 석 달씩이잖아요. 석 달씩. 그 다음에 가을은 봄, 여름, 가을. 가을은 신유술, 그죠? 석 달이 가을이다. 겨울은 해, 자, 축. 요게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저걸 그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네모로. 요래. 해. 이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좀 그러나. 인명. 여기 목, 봄, 화, 여름, 금, 가을, 수, 겨울, 사상. 그죠? 사상. 아까 저 프린트물 있죠?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이 프린트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제일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뒷장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 드린 거. 요렇게 변한 요 12개죠. 요걸 12개니까 12지지라 한다 이 말입니다. 12지지. 그리고 결국은 근데 여기 사상에서는 지금 토란 게 따로 배정된 게 없어요. 요래놓으면. 그죠? 봄에 3개, 여름에 3개, 각각의 이 계절에 3개씩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각 계절의 끝은,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들은 야들이죠. 봄을 시작해서 끝, 여름을 시작해서 끝, 가을을 시작해서 끝, 겨울을 시작해서 끝. 그죠? 진, 미, 술, 축은 전부 다 이 토라 한다 이 말입니다. 토라 하는데 여기서도 양의 것과 음의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양의 것은 봄에 있는 토는 가장 토가 먼저 나오니까 요거는 양의 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토는 미토는 음의 토고, 또 가을에 3번째 나오는 술토는 또 양의 토고, 그죠? 끝에 겨울에 있는 이 축토는 음의 토다. 그래서 진술은 양의 토고, 미와 축은 음의 토. 이렇게 사상에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행적으로 다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은 목이라 하면은 이미 에너지적 이야기는 모르겠습니까? 시작하는 기운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목이라 하면 이미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고, 인도 목이고, 묘도 목이다 이 말입니다. 진도 목일 수도 있어요. 봄의 기운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오행상 토로 이미 빼놨습니다. 그죠? 진은 봄에 해당되는 기운이지만 오행상 분류는 여기 토로 따로 했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분류하라고 하면 진이나 미나 이런 것들은 전부 토로 분류됐습니다. 음과 양으로. 그죠? 분류됐는데 여기서 목이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 하면 천간에는 갑과 을도 목이고,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고, 지제 12개 중에서는 인도 목이고 묘도 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도 목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고, 근데 배정을 왜 돼서 토로 배정해놨죠. 그는 지는 오행상 말하려고 하면 토라 하지만 토라 한다. 그 다음 여름은 화라 하면 이미 그 화 속에 음양 오행이라 하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하니까, 이 오행이라면 목화 토금 요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요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한꺼번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이라 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요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이라 하면 갑과 을도 있고 인도 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 속에 화라 하면 어떤 병, 정을 화라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사오를 사오미를 미는 이제 토로 배속되기 때문에 사오화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목화가 상생하면 이러지만 목화는 양의 것이고 금수는 음의 그죠? 그럼 결국은 갑을 병정 이 네 개의 글자들은 전부 양의 것이다. 지지는 어떻습니까? 인묘, 사오 이 전부 다 양의 것인 거죠. 그죠? 이렇게 오행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무기토는 그냥 그대로 토요. 그럼 여기서도 토로 빼내려 하면 천간에 거는 무토와 기토가 있었죠. 그럼 무토는 양의 토고, 그죠? 기토는 음의 토라 했으니까 토라 하면 무기, 진, 술, 충, 미가 다 토다 이 말입니다. 토로 빼냈다 이 말입니다. 오행상. 그 다음에 금이 있는 말, 금은 경금과 신금, 경신을 다 금이라 하고 금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신유술 다 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임계를 수라고 하고 그 양과 물론 양과 수죠. 그죠? 양수. 그 다음에 해자, 축, 그죠? 다 이 수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변화하는 게 어떻게 변화한다? 음양으로 변화한다. 그 음양으로 변화하는 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게 세분화시켜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음양 오행이 상생상극하는 게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은 그 오행에 속에 보니까 갑과 을도 있고 갑으로 시작해서 그죠? 을로 변화하고 그다음 또 병으로 변화하고 또 정으로 변화하고 무토 기토의 개입에 의해서 경으로 변화하고 신으로 변화하고 인문으로 변화하고 개수로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변화하는 과정. 자, 여기서는 지지에서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볼게요. 지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뭡니까? 인이라. 그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여기 인이죠. 여기 인이잖아. 목에 거죠. 그죠? 인은 결국은 우리가 천간에 간목을 천간에 이것은 이 뭐라 했노? 이 오행은 기운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에너지적인 것이다. 그러면 갑과 을은 뭡니까? 시작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하기 위한 에너지.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지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요 인이잖아요. 인이고, 계절적으로는 이때가 이제 입춘이 있는 때입니다. 그 천간의 기운은 요 갑목과 같은 거거든요. 갑목. 그래, 갑목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여기서 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개수의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이 씨앗에서 보이지 않는 씨앗,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새싹이 싹 나오는 걸 갖다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에너지라 해서 갑. 그 다음 여기서 또 가지가 벌어지는 게 을이라 했지 않습니까? 양의 운동선 시작을 이래 했단 말입니다. 요렇게 번지는 형상의 기운을 뜻하는 거고, 그럼 요 지지의 인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기운이라 하면 씨앗에 딱딱한 이 씨앗에서 뭔가 싹을 피우려고 하면 이 딱딱한 걸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한겨울에 땅이 얼어 있습니다. 그걸 얼은 놈을 뚫고 싹을 우리가 보이게끔 피워야 되잖아요. 세상이 파랗게 피워야 되잖아. 그 피는 에너지, 육안으로 보여지는 새싹을 인목의 상황이라 한다. 봄의 상황, 봄에 어떻습니까? 초원이 새파랗잖아요. 그 상황을 인목의 상황이고 그 딱딱한 놈을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 갑목의 기운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돼.
이걸 이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분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목의 기운은 치고 나가는 기운이 아주 굉장히 어느 누구보다도 기운이 강하죠.